국내 최대 성착취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했던 김노관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노관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방에서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김노관의 제명은 27개에 이르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주요한 내용만 추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SNS에 음란 사진 등을 게시하는 여성과 허위 영상물 제작 의뢰를 하는 남성에게 접근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을 상대로는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제공하도록 하고 남성을 상대로는 10명의 피해자를 섭외하면 풀어주겠다면서 이른바 전도사로 섭외를 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고 그 아래 전도사와 예비 전도사 등 등급을 부여하기도 했고 4년 5개월 동안 제작한 성착취물이 무려 2,000개에 달합니다. 피해자도 남녀 261명으로 이른바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범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정작 자신이 그 남성 행세를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9명이 아동 청소년이었고 그 과정에서 3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아하. 결국 어제 법원은 김노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직원을 포섭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 씨, 조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물색, 성착취물 제작, 배포 행위를 했던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 그 박사방이라는 것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이 확정이 됐었는데 김노관은 조주빈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안 받아들인 거죠? 일단 박사방의 조주빈의 경우에는 범행 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 정도로 특정이 됐고 피해자도 73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김노관은 범행 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로 훨씬 길고 피해자가 260명에 이릅니다. 법정형 순으로만 보자면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 강간치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 영상물 등 반포, 촬영물 이용 강요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를 두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지 말지 재판부가 고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성을 착취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 청소년들이다. 특히 김노관에 대해서는 공범을 통해서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판부가 김노관의 범죄 집단 가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자경단이라는 거를 분명히 조직하고 활동했는데 범단 가입죄는 무죄다. 이거는 어떤 논리 관계인가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을 조직, 가입, 활동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10년이라면 사기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경우에는 10년의 형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합범 가중을 했을 때 최대 15년형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사실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는 지난 2013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단체 외에도 집단을 추가하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성립 범위를 더 폭넓게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김노관 등에 대해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사실상 김노관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가담 경위와 기간, 범행 구조 등에 비춰보았을 때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나아가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공,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합성물이다 보니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사건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 등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자명해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사안들 항소를 함으로써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항소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주의 사건 다음 사건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 남성이 가방에 든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격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3일 오후에 베트남 호치민시 초고층 건물 앞 인도에 파란색 대형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예. 이 가방 안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네. 어떤 남성 2명이 대형 가방을 들고 나오자 주변 건물 경비원과 행인들이 이상한 냄새에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네. 가방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은 행인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지 교민이 이와 관련된 KBS 취재진과 한 인터뷰 내용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냄새 나니까 뭐냐고 하다가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 택시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교민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온몸 문신이 있었어요. 교민은 아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일단 이 용의자 2명 현장에서 잡혔습니까? 이 남성 2명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인근 건물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예. 현지 경찰이 용의자인 남성 2명을 체포했는데 이 남성 2명도 20대 한국인 남성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군요. 이들은 이 건물에서 단기 임대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지 경찰은 피해자 시신이 그 부패 상태가 다소 심각하다 보니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교민이 이들이 교민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현지에서는 이곳이 캄보디아 국경과도 그리 멀지 않은 지점이라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와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주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베트남에는 범죄 단지가 많지 않지만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고 외교부도 주 호치민 총영사관이 현지 공안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단 붙잡힌 용의자 2명도 한국인, 피해자도 한국인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뭐 아직 범행 동기나 목적이나 여러 가지 밝혀질 게 있습니다만은 처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베트남과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적용될 만한 사안입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타국으로 도주했을 때 그 타국으로 하여금 그 범죄자를 인도해 달라는 조약 체결 요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도 한국인이고 피해자도 한국인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 가해자들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공조 조약도 체결되어 있는 이상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제공이나 수사 요청은 충분히 진행할 만한 사안입니다. 만일 살인 사건으로 비화된다면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범죄 단지 발각을 방지할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이고 고문 끝에 살인했다면 이는 잔혹한 범행 수법입니다.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 징역 25년에서 30년 정도도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상 그의 통화, SNS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특히 유족들이 관련된 행보에 대한 충분한 제보를 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가해자, 실행행위자 2명이 이미 체포된 이상 범죄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정도 현지에서 그 실체 관계가 드러나면 이 가해자 2명의 신상을 우리나라가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들여다볼 부분이 많네요.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캄보디아 국경과도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도 참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